자, 지난 시간 과제였던 2차시 복사평형 확인 문제 같이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복사평형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 네, 맞죠? 네. 띵동. 자,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두 번째, 복사 에너지는 물질이 있어야 전달된다. 그렇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중간에 물질이 없더라도 전달이 되는 거.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물체에 흡수하는 에너지와 방출하는 에너지가 같을 때를 복사평형이라고 한다. 우리 복사평형 뭐라고 했죠? 흡수와 방출이 같다라고 했으니까요. 흡수와 방출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4번, 지구는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다.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띵동. 5번, 태양 복사 에너지가 줄어들면 들어오는 흡수되는 에너지 양이 줄어들면 지구 온도는 감소하겠죠. 유지되지 않습니다. 네. 뭐 나중에는 다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똑같은 복사 평형을 이루긴 하겠지만요. 온도는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2번 보겠습니다. 뭐예요? 이 그림 또 짜증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자, 그림은 복사평형인 상태의 지구의 에너지 출입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대한 설명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하시오. A는 지표면에 흡수되는 복사에너지다.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빙동댕. 2번, B는 태양 복사에너지의 100%다. 태양 복사에너지 100 나오는데요. B의 일부 반사된 게 B고요. 나머지 A도 있잖아요. 그래서 100% 아닙니다. 지구에서 나가는 건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고, 지금 나가는 게 B 더하기 C잖아요. 100%는 요거여야 되죠.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3번, C가 지구 복사 에너지다. B 더하기 C라니까. 그 다음 5번, A와 C의 크기는 같다. 애당초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OXX, OX 되겠습니다. 다들 잘 맞췄죠? 선생님 확인했을 때 대부분은 잘 풀어서 올렸더라고요. 몇 명 친구들 빼고.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업 진행할게요. 자, 수업 3차시 지구온난화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하지만 뭐 내용은 알지언정 우리가 실상에서 많이 느끼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지구온난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부제목으로 당신의 양심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선생님은 80년생인데요.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 나이 때랑 지금이랑 생각을 해보면요. 너무너무 달라요. 날씨가 너무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예전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너무 명확했고요.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덥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추울 때 뭐 따뜻한 경우들도 많고요. 또 더워야 될 때 별로 안 더울 때도 있죠. 좀 특이한 일들이 요즘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또 선생님 생각이니까요.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계절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앞뒤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변했어. 내 얼굴도, 그리고 날씨도. 자, 이 사진 한 편을 볼 건데요. 이건 무슨 사진일까요? 네, 그렇죠. 북극곰인데요. 너무 앙증맞게 얼음 위를 타고 있네? 얼음을 타고 노네? 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다들. 얘 지금 뭐죠? 예, 북극곰이 지금 자기가 서식을 해야 되는 공간들이 빙하가 녹고 없어져서 생존의 위험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사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물이야? 지금 보는 녹았어? 영상은 정글의 법칙의 남극편입니다. 네? 와, 물이자니까. 응? 여기 물이. 지구가 녹고 있어요. 화의 영향으로 부산 경남 해수면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1989년부터 지난해까지 29년간 해수면 상승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은 연간 2.66mm, 가덕도는 연간 4.34mm, 통영은 연간 2.13mm의 상승폭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앞차시에 얘기했던 복사평형의 다른 관점이 조금 필요합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이제 복사평형의 개념은 요거였죠.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와서요, 지구를 거친 다음에 다시 바깥쪽으로 방출되게 되는데 이것이 지구 복사 에너지고 비율은 100대 100, 1대 1이었다 이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는 단순히 들어왔다가 반사해서 나가 이런 개념은 아니었잖아요. 지구 내부에서는 다양한 여러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배웠던 복잡한 지구의 방어막이자 이불이자 생명을 살 수 있게 하는 대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기는요, 지구로부터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특히 잘 머무르게 해요. 그래서 이 머물러진 에너지가 그대로 흡수되는 거 아니고요, 다시 방출되게 되는데, 물론 우주로도 가겠죠. 하지만 지구로도 다시 방출됩니다. 그러면 다시 지구로부터 들어왔던 게 반사되고 대기 중에 흡수됐다가 다시 지구로 방출되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불처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대기가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구에서부터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똑같이 1대 1입니다. 하지만 가정 속에 대기가 지구를 향해서 내뿜는 복사 에너지가 또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볼게요. 지구 대기는 지구 복사 에너지 대부분을 흡수하요. 그리고 또 방출을 해요. 이 방출하는 것이 지구 복사 에너지가 지표면으로 가서 온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지구의 온도를 올린다. 비닐하우스처럼 온실 효과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대기가 지구의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구나. 이불처럼. 그렇구나 생각해 볼게요. 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원인을 봤더니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온실 기체라는 건데요. 이 온실 기체는 우리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산화탄소 있고요. 수증기, 물의 기체 형태인 수증기도 있고요. 또 메테인, 메탄가스 들어봤죠? 메테인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재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금 우리 수도 없이 들었는데 뭐가 있죠? 그렇죠, 이산화탄소입니다. 그 이유는요, 수증기나 메테인보다 월등하게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우리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상청 기준으로 제공된 데이터인데요. 지구의 평균 기온을 1850년대부터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에요. 지금 그래프 보다 보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제 190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사람들이 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사람들을 대부분에 납득시킬 수 있었던 것은 요 그래프를 보면 한 번에 여러분도 납득이 될 겁니다. 짜잔. 네, 이거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인데요. 아까 전에 봤던 거랑 지구의 평균 기온 데이터랑 지금 이산화탄소 대기 중의 농도 데이터랑 그래프 경향이 어때요? 비슷하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지구의 온실 효과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고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험성을 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산화탄소를 줄일 필요가 있겠죠.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이게 만약 계속된다면, 네, 빙하가 대부분이 녹아서 아까 북극곰이 살 곳을
잃게 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 녹아든 물들이 다 어디 가지? 그렇죠.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해수면이 높아져서 뭐 부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저지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라지게 될 거고요.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대기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게 따라 물속에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들이 또 나오게 돼요. 우리 사이다 안에 들어 있는 탄산이 막 기체가 막 나오듯이 그렇게 이산화탄소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기온이 엄청나게 오를 거고 우리가 살 수 없는 지구의 환경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도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해서 캠페인에 동참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짜잔. 이거는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생성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수치가 적으면 적을수록 친환경적인 제품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물건을 고를 때 이 이산화탄소 배출 CO2라고 적힌 게 몇 그램이 나와 있는지 비교해서 작은 것을 사주는 것이 선진 시민으로서 할 행동이겠죠. 합리적인 소비 생활. 자, 그 다음 또 무슨 걸 보냐면요. 짜잔 해서 우리 원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라고 해서요.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에너지를 적게 쓰느냐 많이 쓰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등급이 작을수록 1등급일수록 얘는 에너지를 적게 쓰는 애예요. 전기세가 적게 나온단 말이겠죠. 그래서 에어컨을 쓰더라도 5등급짜리를 쓰는 것보다는 1등급짜리를 쓰는 것이 훨씬 전기세가 적게 나와요. 그 말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화석연료라든지 이런 그 CO2가 배출되는 재료들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적게 만들면 되니까 에너지를. 그래서 이제 물건들, 전기 제품들을 고를 때도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낮은 것을 고르는 것이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는 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이런 모든 활동들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내게 될 세금일 수도 있어요. 탄소세라고 해서요. 이제 국가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량을 딱 제한시켜 주고요. 이걸 넘어가게 되거나 많이 탄소를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금을 마구 때리는 거예요. 물론 뭐 정치적으로는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이럴 필요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스스로 확인하기 1번. 페이지 63쪽 아래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온실기체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라고 물어봤는데요. 온실기체는 뭐가 있죠? 네, 그렇죠. 이산화탄소, 화학식으로는 CO2, 그 다음 수증기, 그 다음 메테인 등.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기체들도 있지만 양이 원체 적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지금 메인이 핵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 과학적 문제 해결력.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이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 일단 쓰레기를 줄여요. 쓰레기를 버리면 단순히 묻혀가지고 썩는 가스들, 메테인 가스, 이산화탄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요. 소각 문제가 더 커요. 우리 일반 쓰레기들 버리면 이제 요즘 많이 줄었지만 이제 불태워요. 없애기 위해서. 그게 대기 중으로 가스로 가죠. 기체로 가기 때문에 쓰레기 매각, 소각시켰을 때 소각이 줄면 이산화탄소만은 아니니까 이산화탄소 말고 온실기체라고 할게요. 온실기체 감소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재활용하면 자원을 재활용하면 왜 그렇죠? 이거 최근에 발표되는 애플이라든지 이제 삼성이라든지 발표 내용 보면요. 재활용 부품들을 쓰는 것 자체를 엄청나게 내세워요. 그 말은 뭐냐면요. 새로운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공시켜 가지고요. 우리 제품으로 만들 때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라든지 온실기체 양이 어마어마해요.
재활용한다는 것은 그 양을 줄이고자 하는 의지를 지금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마케팅에도 쓰고 있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메리트를 쳐줘요. 엄청나구나 이 기업이 정말 기술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원을 새 걸 안 쓰더라도 우리에게 이 정도의 퀄리티를 제공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원 재활용하는 것은 자원 가공을 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온실 기체의 양도 줄이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준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도 학생 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라고 해서요, 자기 물건들 안 쓰는 거 친구들을 교환하거나 판매해서 아니면 그냥 주거나 해서 우리 자원을 재활용하자 라고 해서 아나바다 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줄 게 없는데 계속 달라고 해가지고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도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 참여했었구나. 단순히 내가 뭐 그냥 생각한 게 아니라 이런 환경을 조그만 부분이라도 신경을 쓴다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크게 도움을 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요 1교시 1차시 이제 지금 3차시죠. 3차시 과제에 나갑니다. 자, 또 가제방 위드랑 가제방과 선생님 홈페이지 www.kitak.co.kr에 들어가시면 자, 가제를 또 업로드 해 놓았는데요. 지구온난화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이건 너무 쉬운 문제지만 한번 정리한다라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주세요. 정독해주세요. 두 번째는요, 지구온난화의 가속을 막기 위해 탄소세 부과, CO2 배출량 기,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의 국가 차원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 한 3개 정도 생각해 볼 건데요. 이것 자체가 창의력이 좀 필요하겠죠. 내가 생각할 때 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